원앙과 조탁. 원앙의 뒷부분. 원앙은 원래부터 조착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착이 있는 자리에서는 원앙이 자리를 뜨고 원앙이 있는 자리에서는 조착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떴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효 문제가 붕어하시고 효 경제가 즉위하자 조착은 어사대부가 되었다. 조착은 관리를 시켜 원앙이 오왕의 재물을 받은 죄를 조사하게 하여 그에게 처벌을 내리려 하였지만 황제는 조칙을 내려 원앙을 평민으로 만들고 그의 죄를 용서하였다. 오초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 즉 5호 7국의 난의의 소식이 전해지자 조착은 승사에게 장관의 보좌관에게 말했다. 원앙은 오왕에게 많은 뇌물을 많이 받고 오로지 오왕의 죄를 은닉하기만 하고 그가 모반할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오왕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오왕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니 원앙을 조사하여 그의 죄를 알아보겠다 하고 조착이 말했다. 그러자 승사가 말했다. 아직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를 처치하였더라면 영모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란군이 서쪽에서 오고 있는데 원앙을 취재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게다가 원앙이 그런 음모를 꾸몄을 리가 없습니다. 조착은 계속 주저하며 결정치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을 원앙에게 알려주었다. 이 책에서 읽다 보니까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 실패야, 실패. 결단을 빨리 내려서 실천에 옮겨야지. 여기 주저하여 결정하지 못했다. 이 말이 나오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잘된 사람이 없어. 그때 누군가가 이런 사실을 원앙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사실, 조착이 자기에게 대해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 원앙은 두려워서 밤에 두영을 만나 오나라가 모반한 진상을 말하고 황제 앞에서 직접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 두영이 어전에 들어가 황제에게 원앙의 이야기를 아뢰자 황제는 곧 원앙을 불러서 만나 보았다. 황제는 마침 조착과 함께 군대와 군량을 계산하고 있었다. 황제가 원앙에게 물었다. 그대는 일찍이 오나라 승상으로 있었으니 오나라의 신하 천록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소? 지금 오와 초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대가 보기에 어떻게 될 것 같소? 이에 원앙이 대답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곧 격파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오왕은 산에서 돈을 주저하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며 천하의 호거를 불러 모아 백발이 다 되어야 난을 일으켰소. 그러니 그의 계획이 10분 완전치 않다면 어찌 난을 일으키겠소.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가 무엇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오왕, 산에서 돈을 만들어내요. 돈을 주저하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네. 산에서 돈을 주저하고 이 대목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 생각이 나게 하지? 이에 원앙은 오나라의 구리와 소금의 이익으로 말하자면 그 이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 호거를 불러 모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진실로 오나라가 호거를 얻었다고 하면 역시 곧 왕을 보자 하여 의를 행할 뿐이지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나라가 불러 모은 것은 모두 무례배들로서 도망다니며 사전이나 주저하는 간교한 무리들 뿐입니다. 따라서 서로 이끌어 모반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착이 말했다. 원앙의 생각이 옳습니다. 황제가 다시 원앙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여기서 생사가 갈렸네. 조착이 원앙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앙이 조착을 물리치면서 생사가 갈렸구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자 원앙은 원컨대 좌우를 물려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황제가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조착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자 원앙은 신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신하된 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황제는 조착을 물러가게 했다. 조착은 빠른 걸음으로 물러나면서 속으로 몹시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 조착이 물러간 뒤 황제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원앙을 원망한 거였을 수도 있겠네. 원앙에게 다시 묻자 원앙은 이렇게 말했다. 오와 초가 서로 주고받는 글에는 고제는 그 자제를 왕으로 삼아 각각 영토를 나누어 주었다. 지금 적신 조착은 제 맘대로 제후들을 처벌하고 그 봉지를 삭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반란의 명분을 삼았으니 서쪽으로 나아가 함께 조착을 베어 죽이고 옛 땅을 회복하게 되면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조착 한 사람을 처형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오와 초 등 7나라를 사면하고 그 삭감당한 옛 땅을 회복시켜주면 곧 병사들이 칼날에 피를 묻히는 일 없이 모두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짐이 한 사람을 아끼지 말고 천하에 사과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원앙은 신의 어리석은 계획으로는 이보다 나은 계책은 없습니다. 황제께서는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10여일이 지난 후 황제는 중의를 시켜 조착을 불렀다. 중의는 조착을 소교 수레에 태워 동시로 순행했다. 조착은 아침 조회시 입는 예복을 입은 채로 동시에서 참형당했다. 황제는 원앙을 태상에 임명하고 두영을 대장군에 임명했다. 이 두 사람은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 오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자 재링에 사는 장자들과 장안 도읍에 있는 현대부들이 앞을 다투어 이 두 사람에게 모여들었는데 수레를 타고 따르는 사람이 매일 수백 대였다.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명예 때문에 망한다. 조착이 죽은 후 원앙은 태상의 신분으로 오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원앙의 죽음이 다가오네. 오왕은 그에게 군대를 통솔해달라고 청했지만 원앙은 거절했다. 그러자 오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 도위를 파견하여 500명으로 원앙을 포위하여 군대 안에 가두었다. 그런데 원앙이 오나라에서 승상으로 재직할 때 한 종사관이 원앙의 시녀를 좋아해서 그녀와 통정한 적이 있다. 그때 원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 아는 채 그 사람에게 전과 같이 잘 대우해 주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종사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원앙이 네가 그의 시녀와 정을 통한 사실을 알고 계셔. 그러자 그는 곧바로 도망쳤다. 그러자 원앙은 말을 타고 쫓아가 시녀를 그에게 다시 주고 다시 종사관으로 일하도록 했다. 그런데 원앙이 오나라 사신으로 가서 갇혀 있을 때 바로 그 종사관이 원앙을 포위하는 교위 사마를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옷가지 등을 팔아 2,000말의 술을 샀다. 마침 날씨는 매우 추웠고 병사들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을 때 이때 그 종사관이 병사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니 모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밤에 그 사마는 원앙을 깨웠다. 나리께서는 지금 탈출하셔도 됩니다. 오왕은 내일 아침에 나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앙은 적잖이 의심스러워하면서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저는 바로 옛날 나리의 시녀를 몰래 좋아했던 바로 그 종사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원앙은 우선 놀랐고 그런 다음 살해를 했다. 그대가 다행히도 가족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일로 그대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리가 떠나시면 저도 금방 도망갈 것이고 우리 가족은 이미 숨겨놓았습니다. 걱정하지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군막을 칼로 찢고 원앙을 인도하여 잠든 병사들 사이를 빠져나와 도망쳤다. 5초의 반란이 진압된 후 원앙은 초나라 승상이 되었다. 원앙은 상서하여 의견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그는 병으로 사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고 닭싸움이나 개, 경주 등의 놀이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극맥이라는 협객이 원앙을 방문했는데 원앙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자 어떤 부자가 원앙을 비난하며 말했다.
저 극맹이란 자는 도박꾼이라는데 왜 그런 자와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이에 원앙이 그를 질책했다. 극맹이 도박꾼인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의 모친이 죽었을 때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타고 왔던 수레만도 1,000대가 넘었소. 이는 그에게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소. 인생에는 언제나 위급한 일이 있는 법이요. 어떤 사람이 위난을 당하여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청할 때 집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또 집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받아주지 아니함이 없으니 천하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은 오직 계심과 극맹밖에 없소. 계심은 누구냐 하면은 계포의 동생인데 용감하고 의협심이 강해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그와 사귀기를 원했던 사람이라 합니다. 계심과 극맹 밖에는 없을 것이요. 지금 당신은 항상 몇 명이 말을 타고 따라다니지만 만약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겠소? 그러고는 그와 절교했다. 그 부자와 절교를 해버렸다.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모두 원앙을 칭송했다. 원앙은 비록 고향에 내려와 묻혀 살았지만 황제는 자주 사람을 보내 계책을 물었다. 경제의 아유인 양왕은 경제의 후계자가 되고자 희망했었다. 근데 원앙이 간언을 한 뒤에 양왕의 말은 묵살되었다. 양왕은 경제의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그것이 묵살되었기 때문에 원앙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사람을 보내서 원앙을 죽이려 했다. 자객이 관중에 도착하여 원앙의 사람됨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입에 침이 마르게 그를 칭찬했다. 자객은 곧 원앙을 찾아가 말했다. 저는 양왕의 돈을 받고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중후하고 신중한 분으로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신을 죽일 사람은 아직도 10여 명이나 되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원앙은 매우 불쾌했고 집안에 여러 가지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양왕이 보낸 자객에게 칼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 조착. 조착에게는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박사, 상서, 지혜주머니 아주 칭찬을 받았고 조착과 신도가의 사이에서 경제가 조착의 편을 들었고 아버지가 유씨의 천하는 안정되었지만 조씨는 위험해졌구나. 5초 7국의 난에서 조착이 죽게 됐다. 이유를 물었더니 등공은 5초 7국이 조착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스토리가 쭈르륵 있었습니다. 개혁가는 온전하게 죽기 어렵다. 조착. 조착은 영천군 사람으로서 지헌의 장회 선생으로부터 상향과 신불의 혁명학을 배웠는데 낙양의 송맹과 유래 등과 같이 배웠다. 그는 문학에 능통하여 태상장고에 임명되었다. 태상장고는 태상종묘의 의례와 박사 선발을 관장하던 관리의 속관으로서 고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조착은 성격이 엄격하고 강직했으며 인정미가 적었다. 효문제 시기의 천하에는 상서에 통달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진나라 시절의 박사였던 복생이라는 사람이 상서에 통달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90세를 넘긴 노인이었으므로 조정에 불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태상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그에게 배우도록 하였다. 태상은 조착을 파견하여 복생에게 상서를 배우도록 하였다. 조착은 배우고 난 뒤 돌아와서 곧 상서를 인용하여 국가에 유리한 일을 상서하여 진술했다. 황제는 그를 차례대로 태자의 시인, 문태부, 가령의 직위에 임명했다. 그는 논변에 뛰어나서 태자의 총애를 받았고 태자의 집에서는 그를 지혜주머니라고 불렀다. 효문제 시기에 조착은 몇 번에 걸쳐 제후를 약화시키는 일과 법령이 수정돼야 할 점 등을 상서하여 고하였다.
상서가 수십 번이나 이어져 효문제는 비록 그의 건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재능을 칭찬하고 그를 중대부로 승진시켰다. 당시 태자는 조착의 계책을 칭찬했지만 원앙 등 공신들 대부분은 조착을 싫어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유씨의 천하는 안정되었지만 조씨 가문은 위협에 빠졌다. 아버지의 말. 이윽고 문제가 죽고 태자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경제다. 경제는 즉시 조착을 내사에 임명했다. 조착은 자주 황제에게 별도로 자기의 진언을 들어달라고 청했고 황제는 언제나 조착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은 국영보다도 더 높았고 그는 많은 법령을 바꾸었다. 승상 신도가는 조착을 매우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당시 조착이 일하던 내사부는 고조의 아버지를 모시는 태상묘의 경내에 있었는데 문이 동쪽에 있어 출입이 매우 불편했다. 이에 조착은 남쪽으로도 출입할 수 있도록 묘의 바깥담에 2개의 문을 내어 남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승상은 매우 분노하고 이번 조착의 과실을 황제에게 주청하여 조착을 주살하도록 청할 생각이었는데 조착은 이 소문을 듣고 밤중에 경제를 찾아가 단독 면담을 청하여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는 아주 빨리 행동에 옮겼네. 승상 신도가는 상주를 하여 조착이 자기 마음대로 태상묘의 담에 문을 냈다고 진술하면서 마땅히 정의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황제는 이를 묵살했다. 그것은 묘의 담이 아니라 바깥쪽 담에 불과한 것이니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도소. 승상은 사죄했다. 조회가 끝난 뒤 그는 장사에게 분노하여 말했다. 내가 먼저 그놈을 죽이고 주청을 했어야 했다. 먼저 주청을 하였다가 오히려 이 풋내기 놈에게 당했으니 실차기로다. 그래서 원앙이 그냥 죽이게 됐는가 보네. 승상은 끝내 그것이 병으로 도져 쓰러진 후 세상을 떠났다. 조착은 이로 인해 더욱 높아지고 유명해졌다. 조착은 어사대부로 승진하여 제후들의 죄가를 들어 그들의 봉지를 삭감하고 제후들의 봉토 변경에 있는 군을 몰수하자고 주청했다. 상소문이 올라가자 황제는 공경과 열후 종시를 불러 모두 의논하게 했는데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는 못했다. 속으로는 반대했지만 겉으로는 못했다. 오직 두영만이 반대하여 이 일로 두영은 조착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조착이 고친 법령은 30장에 이르렀는데 제후들은 모두 소리 높여 조착을 공격했다. 어느 날 조착은 원앙이 예전에 오너라 재상으로 있을 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치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앙은 형집행이 보류되고 다만 파면으로 그쳤다. 조착의 아버지가 아들의 소식을 듣고 영천에서 올라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가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제후들의 봉토를 삭감하고 다른 사람의 골육 사이를 멀어지게 하여 사람들이 이르길 너를 원망하는 자가 많다. 어찌되어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자 조착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천자는 조기해질 수 없고 국가는 안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흐른다네. 이 말을 듣고 난 아버지는 크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여 유씨 천하는 안정되겠지만 조씨는 곧 위험해졌다. 나는 너를 떠나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고는 곧 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자살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큰 화가 닥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조착의 아버지가 죽은 후 10여일이 지나 5초 7국의 난이 일어났는데 조착을 죽인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두영과 원앙이 궁에 들어갔고 황제는 명령을 내려 조착을 조복을 입힌 채 동시에서 참하도록 하였다. 조착이 죽으니 알짜, 복야 등은 알짜는 손님을 접대하는 그 일을 관장하는 관리, 알짜, 복야란 알짜들의 장관, 알짜, 복야
등공은 교위에 임명되어 오초를 공격할 때 장군을 역임했다. 그는 돌아와서 군사 상황을 보고하고 황제를 배웠다. 황제가 물었다. 그대가 오초에서 돌아왔는데 과연 반란군들이 조착이 죽은 사실을 알고 병사를 거두었는가? 이것은 바로 원왕이 말했던 바였는데 원왕의 말대로 거두었던가? 하자 등공은 대답했다. 오왕이 반란을 뜻을 품은 지는 이미 10수년입니다. 다만 봉지를 삭감당하자 분개하여 조착을 주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 그의 본심은 조착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신은 이제 천하의 선비들이 입을 다물고 폐하께 직언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게 무슨 연유에서인가? 라고 물었다. 조착은 제후들이 강대해져서 그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될까 걱정한 까닭에 그들의 봉토를 삭감하도록 주청함으로써 경사를 존중하도록 한 것으로서 실로 만세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겨우 시행되었을 때 뜻밖에도 자신이 사륙을 당했으니 안으로는 충신의 입을 막고 밖으로는 제후를 위해 원수를 갚아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폐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경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그대 말이 옳소. 나도 그 점을 후회하고 있어. 나를 위해 일한 사람을 죽게 했으니 그것을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는 등공을 성양 중위에 임명하였다. 같이. 그리고 태사공의 말. 태사공은 말한다. 원왕은 학문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뛰어난 생각에 의해 여러 가지를 종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론을 세웠다. 그는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정의감에 비추어 세상을 개탄했다. 하지만 효문제가 즉위하자 그의 재능은 때를 만났다. 그 시대는 변하고 바뀌어 오초에 반란이 일어나고 효경제를 한번 설득시킴으로써 그의 주장이 관찰되었으나 반란을 평정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명예를 중시하고 재주를 뽐냈지만 결국 그 명예와 재주 때문에 죽었다. 한편 조착은 젊을 때 자주 조정에 건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 드디어 권력을 얻어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법령을 많이 뜯어고쳤다. 그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나라의 위급함을 구하는데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 데 몰두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옛말에 예로부터 내려오던 법을 바꾸고 상식을 어지럽히는 자는 죽거나 망한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조착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던가. 예로부터 내려오던 법을 바꾸고 상식을 어지럽히는 자는 결국 죽거나 망한다. 그러니까 필요, 악.